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요소 3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또 외국인은 9거래일 만에 순매수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지표의 부진으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축소되고 또 공매도 재개에 대한 경계감이 해소된 게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계좌에도 온통 빨간불이 들어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담 접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담 접수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서울경제TV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요소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트레이드 마크이신 빨간색을 입고 오셨는데 교복입니다. 오늘 시장이 아주 좋아요. 네, 아주 굉장히 좋죠. 네. 종가 기준으로 역사상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 잘 올라줬으면 좋겠고, 사실 빠지지만 않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진 종목들만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또 이주영 위원님과 함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기분 좋게 첫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예, 미코, 네, 미코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5,600원에 20%입니다. 15,6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 거죠? 예, 네, 지금 미코가 14,550원에 종가 형성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과 함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미코 최근에 조정 나오기 전에 사신 건가요? 예, 이게 한 달을 다 돼갑니다. 한 달 정도요? 예. 한 달 정도나 되시는구나. 요거 혹시 요날 급등 나온 날 요날 매수하신 거죠? 4월 8일 날. 이게 4월 한 중순쯤 돼서 샀지 싶은데. 그렇구나. 예. 지금 보면 추세장을 예. 이렇게 좀 벗겨내는 구간이기도 했고 살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좀 더 올라가신다 싶어서 사신 건가요? 이게 이 연료전지 그걸 미코 거기 앞으로 한다 해가지고 네네. 그래 사고 이 반도체 부분에 LCD 장비 부품을 제작하고 이래 회사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 산 긴데. 지금 보시고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요. 예. 반도체 부품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LCD 쪽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제 수소차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활용해서 이거를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인데 이걸 예. 하이브리드 나트륨 금속하고 이산화탄소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때 이제 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소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여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들 한번 보면요. 예. 현재 미코 같은 경우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보면 매출도 지금 연간 2017년부터 18년, 19년 이렇게 꾸준하게 매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영업이익도 290억에서 450억, 380억, 430억 해서 한 300억대에서 한 450억대로 이렇게 좀 안정적인 이제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컨센서스가 지금 한 540억 정도 잡혔는데 작년에 한 430억 정도 했고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한 4,500억이거든요. 예, 4,500원. 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 지금 차트를 보면 엄청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적정 주가 수준이에요. 좀
살짝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요게 올해 뭐 한 5천억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하면 충분히 주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예.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플러스 해가지고 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 전기차 이쪽으로 지금 사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솔직히 그 지금 뭐 수소 전기 쪽에 뭐 한다라고 얘기 나오는 기업들 많은 상황인데 예.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탄탄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몇 안 돼요, 사실. 그렇다면 뭐 전기 수소차 관련주로서 저는 미코 굉장히 좀 괜찮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딱 봤을 때 보시면 지금 요 저점권 지켜주는 흐름이거든요. 13,500원 정도. 예. 그래서 요 구간 제 생각에 이탈 안 하면서 지금 기간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흐름으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네. 전기 수소차 관련주들이 2020년도 작년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요 네.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거치고 나서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전기 수소차들이 한 번 정도는 좀 움직일 타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매 도는 상황에서 조만간 한번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딱히 지금 뭐 이 종목이 실적적으로 문제가 있고 기업이 뭐 어떤 테마적인 성격으로만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선생님 이 종목 그 계속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좀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예, 예. 선생님 매수가 위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 보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뭐 적정 주가까지 생각을 한다 하면 뭐 18,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예, 더해서 맞습니다. 뭐 수소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진다. 그러면 예. 지금 보시는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면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위에 있는 저항을 보면요. 한 예, 예. 17,500원 정도의 저항이 보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한 그 정도 올라왔을 때 선생님 비중 20%시니까 예, 예. 한 10% 수익 챙기시고요. 예. 나머지 한 10%는 요 구간, 요 저항 구간을 이제 돌파하고 추세대로 예. 계속 올라가 주는가 보면서 이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도움 되셨나요,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수소 관련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걸 추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또 지금 현재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17,500원의 저항이 왔을 때 10% 챙기시는 걸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와이더 플래닛이요. 와이더 플래닛이요. 예, 아, 네, 와이더 플래닛이 광고 서비스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는 네. 기업인데, 왜 이거 매수하셨나요? 전에 그 쿠팡 그 외국 아. 그거 관련돼가지고. 아, 쿠팡 네. 관련주로 네. 이렇게 급등했을 때 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위원님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지금 어떡하죠? 비중이 69%나 되시네. 예, 28,000원이면 좀 많이 고가권에 지금 사신 예. 상황이고. 선생님 이거 어떤 예, 예. 부분이 궁금하세요? 다시 본전이 올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아니 뭐 이제 뭐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상장을 왜 시켰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사실 예. 이 실적을 보면요. 물론 뭐 예. 기술 특례도 있고 부분이 있지만 좀 너무하다 싶은 정도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좀 희망을 드리고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조금 사실 지금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뭐 올해부터 해서 흑자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보니까 지금 2021년도에 컨센서스 자체가 12억 흑자 전환인데 예. 이게 이제 2022년에는 83억 그리고 2023년에 130억이에요. 예. 워낙 소형주다 보니까 사실 이런 예상치의 실적대로 과연 이렇게 가줄까 하는 좀 의문은 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뭐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가능성은 좀 풍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상장을 시켰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이 신규 상장주는 딱 그 상장된 시가하고요. 첫날 보통 거래 굉장히 좀 많이 터지기 때문에 첫날의 시가와 그 다음에 종가 그리고 저가, 고가 이 가격 네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가격대를 이렇게 그어놓고 보니까 차트상에 상장한 첫날 이제 급락 나오면서 만들었던 저점과 고점, 요 종가 부근에 지금 주가가 와서 반등하는 흐름을 한번 보여줬어요, 요번에. 예. 예. 그리고 앞쪽에 보면 한 3월 달에 이렇게 이제 밀려 내려올 때 만들어졌던 저점 가격대가 한 28,000원에서 27,000원 부근인데요. 요 가격대를 지금 최근에 깨고 내렸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종가 부근에서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요거는 뭐 기술적으로 딱 봤을 때는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나 기업적인 부분을 싹 다 빼놓고 차트적인 부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좀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보시면 27,000원 한번 넘어갔을 때 요때 4월 9일인데요. 예. 예. 요날 이후로 지금 5일선 아래로 이제 주가가 내려와 가지고 한 번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단 한 번도 5일선 위로 못 올라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요거를 지금 벗겨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추세를 전환을 하고 상승으로 이제 돌리기 위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주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네. 부분이고요. 이제 주봉상으로 봐도 뭐 이제 꼬리를 이제 저점 구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가 부근에서 이렇게 길게 잡아주면서 아래 꼬리가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저점 매수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28,000원에 지금 보유 중이신데 이거 비중도 어마무시하게 큰데 여기서 손절하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힘드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죠.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까지는 조금 버텨보시고요. 예.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조금 안 되는데 사실 시총적으로는 저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좀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는 다음에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한 뭐 16,300원이나 한 27,000원 요 밴드 대 사이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예. 그때는 선생님 한번 손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전에 그걸 놓쳐가지고 27,000원 정도 갔을 때 가지고. 네, 요거 추가적으로는 이제 더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비중이 워낙 크셔서 예. 요번에 조정 나온 이 하락폭의 한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여기 이제 횡보했던 구간 한 25,000원 정도거든요. 이 구간 예, 굉장히 예. 저항이 강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구간을 뚫어주고 올라와야지 제가 말씀드린 뭐 한 27,000원 정도까지라도 예.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예.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예. 이제 한 2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예. 또 많이 고민되실 텐데 그때 또 한번 전화 문의 주시고 예. 상담 받아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19,500원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 이탈하면 안 되니까 네네. 요것도 이탈한다 했을 때는 진짜 손절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한 30% 손절을 날리시게 되는 부분이 될 건데요. 예. 그래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상승 흐름을 타려고 하는 섹터들을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충분히 또 복구는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이 종목 가지고 탁 끌고 간다 이렇게 탁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비중이 워낙 크시잖아요. 거의 70%니까 절반 정도라도 나중에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할 때는 좀 손절을 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네, 비중을 많이 보유하셔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저점 매수세가 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켜보시다가 19,000원, 9,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고려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저는 한국 파마요. 아, 한국파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52,100원에 네. 30%입니다. 아, 52,100원에 30%면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오늘 아. 매수했어요. 네? 오늘 매수하셨다고요? 네네. 아, 네, 아, 오늘 매수하셨구나. 네, 그러면 따끈따끈한 종목인 만큼 바로 또 위원님과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오늘 어떻게 매수하시게 되셨어요? 32,000 여기 이 관절염 치료 이래가지고 좀 이게 이슈가 나와서 아, 네. 좀 오를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예, 예, 예.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고 한 0.7% 정도가 지금 올라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시간의 단일가로 보니까 또 700원이 내려가지고 현재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또 갑자기 멈추고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합니다, 제가. 아, 그러시구나. 네네. 자, 한국 파마 좀 전에 이제 얘기하셨던 어떤 재료를 보시고 지금 거기에서 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요. 오늘 이 한국 파마가 네. 고점이 한 54,500원 정도였잖아요. 네. 이 54,000원대를 돌파하기 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진짜 큰 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가가 한 차례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요. 네. 한 4, 5일 정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했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요 지금 차트 보이시죠, 화면에? 네네. 예, 요렇게 이제 횡보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보통 요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했다가 주가가 네. 빠지게 되면요. 1차적으로 올라올 때 이 구간에 이제 저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붙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한번 올랐다가 주가가 빠져가지고 더 안 빠지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이제 반등 나오겠구나 하고 그때 산단 말이죠. 물타기를 한다든지. 네네.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가격대까지 이제 올라올 때는 본전 심리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오늘 저점에 산 사람들은 요 구간 저항이니까 여기서 팔아야지 하고 많이 팔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못 올라간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 외에서 조금 조정이 지금 나오는 부분 불안하시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시간 외에서 이렇게 종목들을 선생님이 한번 이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상한가 가고 막 급등이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그 전날 시간 외에 어떤 결과를 보였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 외에서 많이 오른 종목이 다음날 크게 급등한 경우들보다는요. 상한가가 가거나 아니면 급등이 나온 종목들 20% 이상 막 오른 종목들을 보면 전날 시간 외에서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조정이 나오거나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네.
선생님이 한번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일부터 주가를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런데 시간 외에서 갑자기 쫙 올려놓으면 전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겠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가 올라서 출발하면 전 국민들이 막 달라붙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간 외에서 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종목들은 다음날 털어먹기 위한 그런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시간 외에서 약간 오르던지 아니면 약간 조정이 나오던지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고 특별히 시간에서 크게 티가 안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막 오른 종목들 보면 다음날 갭 떠서 이렇게 음봉으로 다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에서 뭐 한가 가거나 아니면 막 3, 4%씩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면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1.5%, 1.7% 이 정도는 뭐 언제든지 나왔다가 다음으로 뜰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보면 저는 뭐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양봉 나온 자리가 보면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한 번에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거래량도 평균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렇다는 부분은 뭐 이평선을 수렴을 해가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 요날 4월 13일 날 보이시나요? 4월 13일 날 보면 이렇게 네. 이제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오고요. 네. 다음날 음봉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았죠. 요게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좀 중요한 이평선을 돌파를 시켜 놓고 나면 다음날 음봉으로 눌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정도는 하루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 이유가 내일 만약에 이렇게 눌리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횡보하는 구간에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본전 매도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요 평단이신 분들은 이게 내일 조금만 더 올라오면 내 본전이야.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면 수익이야.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기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거래량도 늘어났고 21선도 돌파해줬고 양봉이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쭉 또 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팔 걸.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만약에 올리게 되면 그 사람들 네. 대부분 다 털어버립니다. 매수가에서. 아니면 매수가 안 돼서 다 털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기존에 있던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갈아치우면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뒤에서 지금 시세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좀 설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 수익을 바라지는 마시고요. 비중이 30%는 지금 자리에서 저는 조금 과하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내일 시작하면 만약에 손실권이 안 들어가는 선에서는 비중을 한 20%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10%에서 이 상승 흐름을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보시면 잘 보세요. 지금 주가가 한번 엄청나게 크게 올랐다가 지금 계속 내리죠. 이렇게 네. 고점도 낮추고 저점도 낮추면서 이렇게 추세를 하락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이렇게 나와준 이후에 요번에 이제 또 조정이 또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내려왔는데 최근에 이제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뭐가 만들어졌냐 하면 이렇게 내리던 거에 변곡점이 하나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변곡점은 뭘 말하냐면 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변곡점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제 보면 변곡점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내렸잖아요. 변곡점이. 그죠? 네. 그런데 요번에 이 변곡점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한 번 정도 밀렸지만 이 지금 최저점 요 구간에 비해서는 변곡점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가가 이제 뭐 크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 준다 하면 뭐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든 아니면 뭐 조금 더 각을 이렇게 올려서 올라가는 트렌드를 만들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앞에 보시는 요 매물대가 굉장히 좀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재료 있잖아요. 그게 암 관련된 재료였나요? 관절염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일단 이게 암 관련된 재료가 지금 일단 가장 좋은 재료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관절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지금 파이프라인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제넨셀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도에서 임상 이상 완료를 했는데 효과가 한 95%가 된대요. 셀트리온에서 나온 게 치료 효과가 6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치료제로서는 지금 임상 3상만 잘 통과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이슈가 저는 좀 만약에 한국 파마가 크게 갈 수 있다라면 저는 치료제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좀 터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살아있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제 관절염 관련된 부분도 계속 진행되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하나씩 불거진다고 하면 네.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한데 요 변곡점을 갖다가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45,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좀 손실폭이 좀 크긴 한데 그래서 제가 내일 만약에 아침에 어찌됐든 뭐 장중에 조금 움직임이 나올 텐데요. 네. 그때 선생님이 이제 크게 손실 안 보시면서 한 20% 정도 비중을 덜어내신다면 네. 10%만 들고 있다 하면 이게 좀 변동성이 크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결과물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뭐 불안한 심리 뭐 이런 게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네. 부분이니까 네네. 예, 그 부분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일 아침에 반짝하고 오르면 지금부터 네. 가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반짝하고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20%를 네. 얼른 팔아버리세요. 네. 예, 그리고 비중 10%만 딱 들고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해요. 예, 예. 그러면 제 생각에 뭐 손절을 하시더라도 큰 손실은 아니고 네. 나중에 수익이 날 때는 뭐 진짜 치료제 만들어진다 하면 진짜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네, 위로는 지금 딱 저항 자리에서 네. 앞에 그 윗골이 달린 음봉이 있는 58,900원, 59,000원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반등 흐름 나와서 한 그 정도 오게 되면 거기서는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일단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0%는 남겨놓고 만약에 이게 급등이 나와서 근데 아침에 저는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거는 0.1%라도 수익권으로 들어가면 20% 빨리 덜어내버리세요. 빨리 덜어내고. 예, 예. 마음이 불안하시잖아요. 지금 시간에 조금만 빠졌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비중이 크시다는 거거든요.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고 사실 코로나 관련된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지금 움직이는 거라서 네. 테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미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아직 뭐 어디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인도의 효과를 90%.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네, 인도의 95%가 적응이 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95%의 효과가 있다라고 확인이 이제 되고, 요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상 3상 관련된 결과가 나올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나오면 대박인 거고 못 나오면 쪽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비중을 30% 들고 있으면 네. 너무 이 도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들고 보자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고 선생님도 네. 알 수가 없고 관계자들만 알고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이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재료적인 측면도 약간 좀 지나가는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4만 원대 이하의 저점 구간을 이제 높여주고 있으니까
추세가 네.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은 가지시고요. 네. 45,000원은 손절가로 잡되 10% 정도를 45,000원 이탈하면 정리하는 관점이고 10%를 만약에 그냥 올라가는 네. 대로 일단 놔둬 보는 네.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자는 거죠. 네, 근데 이 지금 종목이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좀 조작하는 이런 그 느낌이 좀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데 세력이 없었으면 상한가를 못 갔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고점 있잖아요. 네. 77,600원. 요 고점이 딱 어느 구간이냐면 요 앞에 보이시는 요 구간 있죠. 요렇게 이제 저항 구간이거든요. 네. 만약에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평단이 뭐 한 25,000원, 3만 원일 텐데 9만 원에 다 털고 나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보통은 한 번에 다 못 털어요. 그러면 한번 올렸다가 주가 빠진 이후에 다시 올려서 털어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거지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 구간까지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보시면 네. 엄청 많이 터졌어요. 물론 이 거래량 이 고점에서 다 터진 건 아니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세력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력이 없다라면 주가가 그대로 계속 흘러내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죽어가다가도 한번 반등이 나오고 죽어가다 또 반등 나오고 또 죽어가다 반등 나오고 하면서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다 반등이 나오면 이제 가는갑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올라타니까 물리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건데 네.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이니까 재료적인 측면도 치료제 관련해서도 좀 재료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 손절가만 45,000원 잘 지키시면 그리고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요. 큰 손실 없이 잘하면 크게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세요. 네, 선생님 오늘 그 긴 시간 종목 진단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방향성을 확실히 갖고 가는 걸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넨셀 치료제 관련 이슈로 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화 연결 받아봤는데요. 이어서 문자 상담 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5044님이 남겨주셨네요. 캐몬 이 노바백스 관련주죠. 4,550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위원님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캐몬이 참 최근 주가 흐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뭐 노바백스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주가 이제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 백신 관련주들은 지금 좀 이슈가 끝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보면 뭐 좀비처럼 살아나가지고 맞아요. 다시 올라가고 위탁 생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또 살아나서 올라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뭐 이 방향성에 대해서 보면 일단은 내려오던 거는 일단 멈춰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세 파동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딱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봐야 되는 종목이고 단기적인 시점에서 상승 추세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550원이면 뭐 큰 손실 구간은 아니신데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갭 띄워가지고 음봉으로 눌리고 또 갭 띄워가지고 음봉으로 눌리고 다음날 또 갭 띄워가지고 음봉으로 눌리고 지금 계속 지금 올려놓고 음봉, 올려놓고 음봉, 올려놓고 음봉 이러니까 차트가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이게 뭐 이 차트가 좋다라고 요 정도까지 보고 차트 와일로 이렇게 얘기하지 대부분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텐데 이게 왜 안 좋게 지금 눈에 개인 투자자들 눈이나 아니면 차트 투자를 이제 차트이스트들한테 보기에끔 안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좀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가를
올리기 위한, 개인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뭐 캐몬 한 차례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더 시세를 뽑아낼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추세 이탈하면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었는데 내일 뭐 요즘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점은 한 4,25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요 구간 이탈한다고 하면 손절하시고요. 이탈 안 한다 하면 가져가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백신이 뭐 화이자나 모더나도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다 안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백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만약에 뭐 위탁 생산을 하거나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수익은 발생을 하는 부분이니까 해외로 수출이 되든 어찌 됐든 간에 긍정적인 이슈는 맞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한국을 갖다가 이제 그 백신 허브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백신 수급을 빠르게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공장 증설이나 아니면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나라는 몇 없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이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높은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이 좀 관계가 안 좋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패권을 가지고 서로 자기 편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게 이 백신을 갖다가 막 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도 그냥 가만히 못 있으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mRNA 관련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풀겠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글로벌적인 갈등에서 출발을 해서 이 백신에 대한 이권 문제로 지금 대립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동맹국들과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찍어내야 되는 거고, 그 찍어낼 때에 이제 뭐 성능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백신 허브로 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위탁 생산 관련주들 굉장히 폭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설비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대줄 수 있는 기업들까지 또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두시고, 지금 코로나19 관련주들 보시는 분들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리 굳이 사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나왔을 때 공략을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찌됐든 뭐 캐모는 지금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되지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되게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주영 위원님께서 이제 위탁 생산 관련주들 폭등이 있을 이슈를 주목하라고 또 짚어주셨네요. 다음 문자 상담은 이제 시젠 바이오 종목이죠. 8506FD님이 남겨주셨습니다. 91,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는 10%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네, 시젠의 10%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 문자 주신 분께서는 서울경제TV 애청자분이 아니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젠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 이제 좀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번에 이제 뭐 무상증자 나오고 이런 반등 구간까지 얘기하신 분들 많은데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 분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왜 91,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진단키트들 관련주들은 이번에 2분기 정도가 피크가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적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수요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좀 줄어드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번에 무상증자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시세가 좀 더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30% 나올 게 뭐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85,500원을
지켜주면 제 생각에는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지난달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4월 1일부터 해서 CGN부터 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다 많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도 굉장히 크게 올랐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중에서 되돌림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벌써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저점을 찍고 오늘 양봉이 하나 나온 상황이지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추세를 일단 살짝 전환을 해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서도 몇 종목이 있고 한데 그런 관점이라면 제가 봤을 때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가 이 저점 말씀드렸던 8만 원, 8만 원 이탈 안 하면 시제는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한 21선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고 한 84,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는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시젠이 저 고점일 때는 이거 무조건 빠지니까 하지 말아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제 방에서 시젠이 좋지 않을까요? 얘기하는 사람 막 뭐라 했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사람들 뭐라 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르게 또 사람들이 물리게 된다. 이거는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빠져나오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급락이 나왔고 제가 62,000원 정도까지 나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이 반등을 활용을 해서 탈출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사라고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탈출하신 분들은 있으실 거고 또 물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실적은 단기간에 막 완전히 안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그에 따라서 좀 점진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하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8만 원만 이탈 안 한다면 어느 정도 반등 나와주고 또 주가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뭐 또 혹시 합니까? 코로나가 4차 유행, 5차 유행이 나와가지고 아니면 변이 때문에 또 전 세계가 다시 이렇게 락다운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폭증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한 84,000원 오면 판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두시고 21선 저항을 받으면 나는 팔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91,800원이시면 아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서울경제TV 계속 보셨다면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계속 우려하셨던 종목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오늘부터라도 더 꾸준히 이주연 위원님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절대 내면 안 된다고 또 강조해 주셨어요.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 해볼게요. 예,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C넥스 55,000원에 5% 팬킹님이 보내주셨는데요. MC넥스가 이제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죠. 네. 어떻게 이 종목을 대응해야 할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MC넥스가 이제 보면 제일주행이나 뭐 자동차 모듈, 카메라 이런 거 이제 관련주인데, 네. 이게 이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요. 이 자사주를 처분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무한정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처분해야 되는 기간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자사주를 이제 손해보고 처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겠죠. 그리고 처분했을 때는 이제 회사에서 고스란히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올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올 초까지 MC넥스가 자율주행 뭐 관련주들 다 별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랐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로 요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게 이제 처분이 됐다라는 부분은 주가가 이제 조정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44,000원 요 가격을 지켜주면 지금 N자 하락폭으로 조정 나온 거는 하락폭이 이제 다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하락폭 이제 다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는 반등이 한 중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한 55,000원 잘하면 55,000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5,000원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 재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도였죠. 실적이 조금 부진했어요. 그래도 올해 컨센서스 한번 봅시다. 올해 다시 이제 좋아집니다. 1,000억까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N자 상승, N자 하락으로 일단 조정기 잘 거쳐놨고 한 1조 정도 그 정도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나서 눌림 한번 겪고 그리고 재차 상승이 나온다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흐름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신고가 부근 뭐 돌파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래가 좀 많이 터진 구간이라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상 실적치를 부합하는 실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성장성이 높은 테마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44,000원은 깨면 안 되니까 44,000원 손절가 잡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종목 상담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또 시장이 좋은 만큼 내일장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짧게 내일장 전략 좀 알려주세요, 위원님. 네, 제 생각에 내일부터는 이제 뭐 내일부터는 아니죠. 사실 저는 항상 이제 시장 전략 말씀해 달라고 네. 하시면 말씀드리는 게 조정 나오면 이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뭐 내일은 제 생각에 오늘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음봉 조정이 나올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아침에 일단 뭐 한 10시 전으로 해서 한 9시 반에서 10시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 매수를 한번 잘 해보신다 하면 단기적인 반등 시세를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로 일단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분할 매도로 수익을 이제 챙겨서 현금으로 조금씩 보유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앞서 주유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이제 지수가 급등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이고 내려올 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는 수익을 챙기면서 현금을 다시 확보해두고 다시 주가가 내려올 때 좋은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신고가 해서 뭐 5,000 가자, 뭐 3,500 가자 이게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지금 보유하신 포트폴리오에서의 현금을 어떤 종목에서 어떤 비중으로 조금씩 늘려가야 될지 그에 대한 전략을 짜시고요. 올라갈 때는 분할로 현금을 좀 확보해 두시고 내려갈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면 어떡해요 하는데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또 좋은 종목들 살 수 있는 딱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푸근합니까? 내려온다고 확 인상 쓸 게 아니라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현금을 이제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늘려서 한 30%까지는 또 늘려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할로 현금 비중을 조금씩 확대하라고 요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이슈 콕콕 짚어주시는 이주영 위원님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서울경제TV 주유소 3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유소 함께 해봤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요소 3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